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다음 주 중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저는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 수출 관련된 기업들 혹은 지금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기업들이 노이즈에 휩싸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요국들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끝났죠. 아직은 한국 정도만이 이제 주요국들 중에서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관세 협상 이게 그냥 노이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든 잘 안 되든 관세 협상이 끝나기 전 그러니까 발표가 되기 전까지 노이즈로 계속해서 수출 기업들 혹은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수주 관련된 기업들, 특히 그 중에서도 성장성이 가장 뛰어난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당연히 네이버를 빼놓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하는 별 영향이 없을 뿐더러 원화 스테이블 코인 혹은 AI, 휴머노이드 로봇 이 세 가지 분야에서 국내의 탑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에 따라서 결국 현재로서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진 것도 맞지만 시장이 원하는 그런 요소들을 갖춘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네이버이기 때문에 네이버를 지금부터는 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뭐 검색 광고라던가 전자상거래, AI 및 로봇,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최근에 AI의 대두로 인해서 검색 엔진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 역성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지만 실상 실적을 까보니까 정반대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AI를 통해서 이 검색 엔진 시장 혹은 검색 엔진에 대한 기술력을 끌어올림으로써 광고에 대한 효율성 혹은 인건비를 줄인다거나 갖가지 비용을 줄임으로써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 이 AI와 검색 엔진이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라고 보기에는 일단은 틀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따라서 가장 많은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고 이미 모아왔던 기업들이 AI 쪽에서도 가장 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알리바바라던가 혹은 바이두라던가 한국은 네이버 이길 기업은 없죠. 혹은 미국 같은 경우는 구글의 제미나이가 오픈 AI를 따라잡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사실 이 데이터를 많이 쌓아둔 기업일수록 AI 경쟁에서 약할래야 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AI가 대두됨에 따라서 검색 엔진 기업들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적에 대한 퀀텀 점퍼가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도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꾸준하게 네이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매출액도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특히 네이버라는 대한민국 대표의 플랫폼 기업, AI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아져 있다는, 지금 현재 상황이 상당히 낮아져 있다는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네이버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질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검색 엔진에 대한 그런 노이즈 이런 것들은 딱히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번 정권에서 가장 밀어붙이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이 네이버 페이를 바탕으로, 네이버 핀테크를 바탕으로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 네이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뭐 서치 플랫폼 검색 광고도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오히려 더 성장을 했고요. 그 외에도 커머스라던가 이런 쪽에서는 뭐 쿠팡과 이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죠. 핀테크는 이길 수 있는 기업은 없어요.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가장 압도적인 핀테크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뭐 웹툰이라던가 뮤직 혹은 라이브라던가 혹은 스트리밍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글로벌 1등 아니면 글로벌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1등 아니면 2등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내수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혹은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턴어라운드의 기대가 있다면, 아니면 우리나라에 대한 AI 기술력,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력, 혹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네이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네이버 클라우드는 말할 것도 없죠. 구글의 클라우드가, 알리바바의 클라우드가 역대급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네이버의 클라우드도 40%, 30%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사실상 가장 뛰어난 그런 클라우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AI 서비스가 혁신이 되면서 이 검색 엔진 시장이 죽는 게 아니라, 광고 시장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AI 검색, AI 쇼핑, AI 지도, AI 광고 이런 것들을 통합함으로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통의 서비스와 그리고 AI 기술력을 따로 두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구글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전통 서비스와 그리고 AI를 따로 두는 게 아니라
AI 플러스 전통 서비스를 같이 둠으로써 오히려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소비자들이 느낄 때에도 훨씬 더 진보된 서비스를 네이버, 구글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여전히 꾸준하게 이쪽에 대한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많은 데이터를 쌓고 있고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만큼 AI 그런 전쟁에서 사실상 밀릴래야 밀릴 수가 없는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인지 시장도 여전히 네이버가 압도적인 1등 기업이라는 것과 특히 이제 신사업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뭐 클라우드라던가 혹은 AI라던가 휴머노이드 로봇, 원화 스테이블 코인까지 대부분의 신성장 산업에서 네이버가 빼놓을 수 없는 대한민국 기업이 되고 있다는 것과 특히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다음 주부터는 다시금 대두될 거예요. 왜냐하면 관세 이슈가 계속적으로 노이즈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관세 이슈가 없는 성장 섹터에 관심이 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기업 중 하나가 전 네이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 네이버 같은 경우도 네이버페이 사용자가 무려 3천만 명 가까이 됩니다. 가맹점 수만 20만 개가 넘어요. 그냥 압도적인 핀테크 기업이죠.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핀테크가 협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가능성 혹은 잠재력이 올라올수록 가장 대장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네이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제 서비스, 송금 서비스, 자산 관리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와 스테이블 코인은 매우 잘 어울리는 조합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게 될 경우에는 디지털 결제에 대한 그런 편의성이 압도적으로 좋아지고요. 특히 수수료 절감료가 거의 50% 가까이 수수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되면서 카드를 긁었을 때는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뒤에 정산이 되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긁자마자 몇 초 뒤에, 1초 뒤에 바로 정산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역시나 판매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중간 판매자들, 중간 유통자들에게 수수료를 냈었던 그런 비용들을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소비자들 역시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런 세상이 저는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역시나 가장 큰 핀테크를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이커머스를 가지고 있고 가장 거대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가 저는 수혜를 안 입을 수가 없는 구조로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전 2조가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약 2.3조 정도의 그런 영업이익 실적을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2.3조 정도면 이제 시가총액이 약 36조 정도 되기 때문에 결국 PR이 15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국가의 플랫폼을 이제 대표하는 기업들의 PR 같은 경우는 최소 30 가까이 되죠. 구글이 가장 싼 편인데 구글도 2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네이버의 성장성과 구글의 성장성을 비교했을 때 저는 네이버의 성장성이 구글의 성장성에 비해서 딱히 밀리진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기업 자체의 그런 밸류에이션, 기업 자체의 그런 경쟁 이런 것들은 구글이 훨씬 더 뛰어나겠죠. 저는 구글 투자하고 있고 구글로 수익을 내고 있어요. 다만 성장성을 봤을 때 주식시장이 가장 환호하는 것은 성장 그 자체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다른 이제 국가들의 플랫폼 기업들에 비해서 네이버가 밀릴 이유는 저는 딱히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가장 바닥권에 속해 있는 지금이 저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2016년에도 뭐 글로벌 시장 확장이 되면서 소버린 AI가 2016년 내년부터는 고도화될 거예요. 참고로 소버린 AI, 국가급의 AI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기업은 네이버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상 네이버, LG CNS 이런 기업들 말고는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결국 이들 기업이 AI 시대가 고도화되면서 갈수록 저는 기회를 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소버린 AI, 대규모의 AI가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그걸 할 수 있는 기업은 네이버, LG CNS 정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를 하는 가운데에서 신사업들, 뭐 클라우드라던가 핀테크라던가 AI라던가 혹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던가 워낙 스테이블코 이런 쪽이 워낙에 강력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실제에 대한 성장과 성장에 대한 그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동시다발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기술 내재화와 자체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AI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자체적인 인프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프라를 구축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네이버는 이미 그 전부터 클라우드 사업에 뛰어들면서 각가지 데이터 센터라던가 반도체라던가 이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AI 생태계에 있어서 네이버를 넘을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그 경제적인 해자가 갈수록 더욱더 견고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4년 이상 쌓은 데이터가 이제 네이버에 고스란히 저장이 되어 있는 만큼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경쟁력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AI를 기존의 서비스에 덧입힘으로써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리하고 그리고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진보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네이버의 그런 점유율이 빼앗길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휴머니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글로벌의 대표적 휴머니 로봇을 뽑았을 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뽑힌 기업이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를 동시에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하드웨어는 하드웨어만,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만 할 수 있는데 네이버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부 다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역시나 휴머노id 로봇 시장에서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탑급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미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자체적인 사옥에서 이런 최첨단 기술력을 계속적으로 테스트하고 개발하고 사용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데이터 역시나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는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들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건한 그런 캐시카우를 통해서 실적을 내는 과정에서 결국 AI라던가 혹은 로봇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까지 감안한다면 네이버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이 현재로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에 대한 분석이었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쁜 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매일같이 전수해드리고 핵심적인 의견들만 분석해드리는 필승 텔레그램 방입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